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는다 입니다. 자, 문제 2번은 총 6문제가 출제됩니다. 6문제이고요. 그 중에 이제 1번, 2번, 3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8일입니다. 공장 신축 건물을 위한 1차 중도금 3천만원을 자기학수표로 지급하다. 자, 1차 중도금이죠. 중도금. 그 다음에 자기학수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공장의 착공일은 2020년 7월 3일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1년 8월 31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흐름을 7월 3일에 착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착공을 하면은 이제 공사 계약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주겠어요. 계약금 먼저 줍니다. 10%. 그 다음에 중도금 한 60% 정도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잔금 3, 40%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계약금은 좋다 치고 그 다음에 중도금 이렇게 해서 주는데, 중도금을 마침 7월 8일에 1차 중도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예요. 1차 중도금에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얼마? 3천만원 이제 지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준공 예정일은 언제냐면은 2021년 8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제 계약금과 중도금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급금이라고 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이제 건설에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합니다.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학수표로 지급했으니까, 자기학수표는 아시죠? 뭐 이렇게 이제 똑같은 현금인데 여기에 뭐 자기합수표 해가지고 뭐 10만원 이렇게 해서 수표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8일자에 보시면은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왜? 건물에 신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도금이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도 건설 중인 자산을 써야 건물 신축이니까. 중도금 있고 이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 쓰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없죠. 거래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자기학수표를 줬기 때문에 현금 대변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또는 출금 전표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2번입니다. 7월 20일 공장 이전을 위하여 공장 건물의 3층을 수경산업부터 임차하기로 했으며 임차 보증금 5천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차했다 입니다. 자, 뭐뭐 하기로 했으며 이거는 거래가 되냐 안 되냐예요. 거래가 안 되죠. 왜? 재산 증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가 성립을 하려면은 재산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뭐뭐 하기로 하였으며 이거는 재산 증감이 없어요. 그냥 구두로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두로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 증감 요소는 없어요. 그런데 임차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이체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한 거죠. 보증금. 그러니까 즉 이제 임차인은 이제 그 임대인에게 보증금부터 먼저 줍니다. 보증금부터 지급을 해줘요.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태거를 할 때 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차 보증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해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줘야 되겠죠. 지급할 때 이제 지급을 하고, 퇴거할 때 다시 도로 받아요. 그러니까 도로 수령하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 보증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다시 이제 보증금 주고 이제 만기되었을 때 아무 일 없으면은 보증금을 다시 받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차변에 이제 임차 보증금으로 하고, 그다음 대변에는 뭘로?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니까 보통예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7월 20일에 이제 차변에 이제
임차 보증금 개정 과목으로 사용합니다. 거래처는 수경산업 5천만원이죠. 5천만원 이제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5천만원.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보유 중인 자기 주식 100주 액면가 만원에 취득가 12,000원 중 25%를 50만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 잔액이 당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처분 전 자기 주식 처분이익 및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에 잔액은 없다 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분 전 자기 주식 처분이익 및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이 없다. 이 가장 중요한 문구예요. 근데 이거는 전산회계 1급이니까 언급을 해주는데 전산 세무회계 1급이면은 알아서 찾아야 돼요. 이거는. 근데 잔액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자본은 무조건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이 있으면은 무조건 상계를 먼저 해야 돼요. 상계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게 상계가 할 게 없으니까 상계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공개만 해주시면 돼요. 처분이익만 공개를 해주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하려면은 이제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자, 자기 주식은 100주에 이거 안 보죠? 취득한 금액으로 봐요. 12,000원 시가로 봅니다. 그래서 얼마? 120만원 이렇게 돼요. 자, 120만원 중에 이게 취득한 금액이죠. 25%만큼 처분했대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얼마? 30만원이 되는 거예요. 장부 금액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취득 당시에 차변에 자기 주식 12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20만원에 취득은 했어요. 취득 시에. 그런데 이제 25%만큼 처분한 거죠. 25%만큼 처분한 거예요. 25%만큼. 25%만큼 처분했으니까 얼마? 30만원이죠. 30만원 금액이 나오죠. 120만원이 0.25 하니까 30만원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주식은 내가 처분한 거니까 당연히 자산에서 없어지죠. 30만원. 그 다음에 뭘로? 5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고 하니까 보통예금 50만원 이렇게 되네. 보통예금. 그럼 나머지 20만원은 뭐냐? 내가 처분했는데 20만원만큼 이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식이 20만원만큼 처분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부 금액은 30만원인데 50만원에 팔고 받았으니까 20만원만큼 그만큼 내가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차변에는 이제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얼마? 50만원. 50만원이고 대변에는 자기 주식 얼마? 120만원에 25%만큼 장부금액이 나오죠. 그럼 나머지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